안녕하세요. 소통과 공감으로 만드는 성공적인 행복한 인생 소공성입니다. 소공성 오늘은 마음 표현과 감정 조절 38번째 주제 옷을 사왔는데 고맙다고 안 하는 남편으로 인해서 마음이 속상했습니다. 섭섭하고 이것을 어떻게 감정 조절하는가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황과 사건은 이렇습니다. 딸과 함께 백화점에 가서 남편 옷과 아들 신발을 사왔다. 퇴근한 남편에게 사온 옷을 입어보라고 했더니 아울렛에서 사면 되는데 우리 회사에서도 직원들 중 이 메이커를 입는 사람이 좀 있어 라고 말하며 입어본다. 남편을 위해 옷을 사서 고맙다는 말을 기대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고맙다는 말은커녕 오히려 불평하는 말을 들었죠. 우리 삶에서는 가끔 일어나는 어려운 상황일 것 같습니다. 자, 먼저 공감을 하려면 아내의 감정을 좀 읽어야 되겠죠. 아내의 감정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일단 여름옷이 부족해 보여서 사온 건데 고맙다는 말이 없으니 섭섭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불평하듯이 퉁명스럽게 자기 생각만 말하니까 당황되고 속상했을 것 같습니다. 이 횟수는 가끔 있는 일이라고 하고요. 이때 이 아내분이 느낀 강도는 부정적 감정의 강도는 약 70% 중상이죠. 중상. 네. 자, 이런 감정이 쌓이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다음에는 그 옷뿐만 아니라 남편에게 필요한 물품이 있어도 사고 싶지 않을 겁니다. 두 번째로는 이 섭섭하고 속상한 마음을 제대로 잘 표현하지 못하고 이 스트레스를 해결하지 못하면 다른 일로 트집을 잡거나 신경질로 변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많이 쌓이면 스트레스로 작용해서 신체화 증상도 일어나고요. 몸이 어딘가 아프기도 하고 또 잘못돼서 엉뚱한 데서 폭발하기도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감정 해소를 하느냐? 일단 이렇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감정을 확인하는 것만 해도 감정을 알아주는 효과가 있어서 어느 정도 해소가 됩니다. 조금 더 구체화돼서 우리 감정에 내인 이 편도체, 아미그달라라고 하죠. 를 진정시키는 훈련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 유튜브에 여러 번 얘기했다시피 하는 방법은 3가지입니다. 먼저 그 부정적인 마음을 공감해주면 많이 해소가 되고요. 또 환영을 해주면 그 부정적인 감정도 갑자기 이게 환영이 됨과 동시에 사라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달래기를 해주면 다른 각도로 이 부정적인 감정을 해석을 해보면 아주 효과가 좋습니다. 해보겠습니다. 일단 공감은 스스로에게 공감을 해주는 거죠. 여름옷이 부족해 보여 사온 건데 고맙다는 말을 못 들어서 섭섭했겠구나. 퉁명스럽게 또는 불평하듯이 자기 생각만 말해서 속상하고 당황되고 속상했겠네 하고 자기한테 얘기해 줍니다. 굉장히 놀라운 거는 머릿속으로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말로 하면 이게 귀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나한테 공감해 주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환영을 해야죠. 섭섭하고 속상한 마음으로 인해서 남편과의 관계가 자칫 잘못될까 걱정이 돼서 알려주러 왔구나. 잘 왔어. 이렇게 환영을 해주고 나면 갑자기 이 부정적인 감정이 미안해서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달래는 것은 중요한 것이 이 부정적인 감정의 뿌리를 들어가면 죽음의 공포라고 합니다. 이게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섭섭하고 속상하다. 이것이 잘못되면 남편과의 관계가 나빠진다.
남편과의 관계가 나빠지면 자칫하면 우리 안 좋은 일로 이혼 지경에까지 갈 수가 있다. 그러면 나는 현재 특별한 직업도 없는데 뭐 먹고 살지? 그러다가 그 상황이 되면 나는 꼭 죽을 것 같다. 지금 얘기하는 것이 억측 같지만 우리 뇌에서는 그런 식으로 이미 작용을 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달래기를 할 때는 그래서 죽니? 라고 하는 것을 꼭 물어보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단지 섭섭하고 속상할 뿐이야. 그렇잖아요? 섭섭하고 속상한 감정, 삶에서 있을 수 있는 그런 감정뿐이야. 그렇다고 죽냐? 그러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아니, 죽음하고는 관계없어. 생존과는 관계없어. 일상에서 가끔 일어나는 일이야. 괜찮아. 이렇게 공감과 환영과 달래주기를 하면 어느 정도 감정이 해소됩니다. 여기서 이제 재해석이라고 해서 생각의 각도를 완전히 바꿔가지고 다른 식으로 한번 해석을 하는 것이 위로하기인데요. 위로하기와 또는 추측과 사실을 확인하는 건데요. 여기서는 위로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남편은 옷을 사온 것이 싫다고 하지 않았어. 단지 아울렛에서 사면 좀 싸게 살 수 있다고 의견을 말했을 뿐이야. 그렇잖아요? 싫다고 한 거 아니죠. 그냥 의견을 말한 것 뿐이죠. 의견은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괜찮은 거죠. 어쩌면 고맙다는 말을 하진 않았지만 남편은 고맙다고 하는 어떤 양가 감정을 느끼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이거 싸게 살 수 있는데 또 하나는 내가 같이 갔더라면 다른 것도 고를 수 있었을 텐데 이런 아쉬운 마음도 있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옷을 사준 아내한테 고마운 거죠. 단지 표현을 안 했을 뿐이야.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남편을 위해서 한 일이야. 사실은 이거는 이 아내분이 한 것은 물론 남편도 좋아하고 고맙다고 하면 본인도 좋겠지만 궁극적으로는 그거는 부가적인 일이고요. 실질적으로 한 것은 남편을 위한 겁니다. 그러니까 남편한테서 고맙다는 말을 못 들어도 마음으로는 고마워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고맙다는 말을 못 들어 섭섭해도 괜찮다는 거죠. 어찌 보면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이 전달됐을 수 있으니까 그것만 해도 충분하다. 그 다음에 불평하듯이 말투가 퉁명스럽다고 왜 속상해하는가를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퉁명스럽게 얘기할 수 있고 불평을 얘기할 수 있잖아요. 하나의 의견일 뿐인데. 근데 우리는 아마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아내가 잘못했다고 말하고 있다고 아내 입장에서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그게 따지고 보면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보면 그게 아닐 확률이 높지요. 설사 그렇게 생각한다고 해도 남편을 위해서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일을 하려고 한 거죠. 그러니까 속상해할 이유가 없다. 이런 식으로 위로하기를 하면 어떨까요? 괜찮겠죠? 네. 저는 소공성의 대표 이정현입니다. 제가 쓴 책은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책들 크리스찬 연애 코칭, 크리스찬 대화 코칭, 신대리의 소공성입니다. 여러분 베스트셀러인데도 스테디셀러입니다. 다들 8세, 5세, 2세, 인쇄 나왔습니다. 지금 꾸준히 많이 읽히고 있습니다. 많이 이용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이 사례는 제공자의 동의를 구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 그 내용도 각색을 했습니다. 본인의 사례를 제공하고 도움을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 소공성 카페로 사례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